저는 그게 정말 궁금했어요. 저는 이제 말하자면 의사고 또 아주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뭐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정신병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. 완전히 길을 잃고 헤맸어요. 그 다음에 스스로 블레임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비난하면서 너무나 고통을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. 몇 년에 걸쳐서.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을까?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? 나처럼 의학에 대해서 배우고 집도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고 이런 사람도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정말 저는 이렇게 저희 안 사람하고 야 우리 차라리 어디 가서 그냥 죽어버리자. 다 그냥 포기하자.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나라까지 떨어졌단 말이죠. 예. 그런데 그때 거기에 이제 관심이 가더라고요. 이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 있을까? 예. 왜냐하면 조현병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 5천 명이면 조현병 환자 50만 명이에요. 예. 거기에다가 심각한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양극성 장애를 합치면 120만 명 될 겁니다. 그러면 그 가족들, 부모들은 다 어디 있냔 말이에요. 환자들은 다 어디 있냔 말이에요. 예. 그 다음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을까? 이렇게 아는 나도 이렇게 힘든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고 있을까? 애가 먹지도 않아, 자지도 않아. 그리고 허공을 보고 계속 몇 시간씩 혼자 얘기를 해. 누구랑 전화를 하는 것처럼 하는데 전화는 켜지도 않고 얘기를 해.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입원을 했죠. 약을 있는 대로 다 썼어요. 그래서 근데 그 정신과 약물 중에 굉장히 심한 허기를 유발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. 우리 딸이 이제 제정신이 아니었을 때 느꼈던 허기. 그러니까 애가 막 저한테 아빠 너무 배가 고파요. 너무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요. 이런 얘기. 그걸 들었을 때 그 심정. 그래서 제가 아이가 좋아하는 무슨 타르트인가 뭔가 그런 걸 사러 막 다니는데 이제 서울대학에서 내려와서 그 대학로 그쪽을 가면서 너무너무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다녔거든요. 동네에 호프센터라고 정신보건센터 같은 게 생긴 거예요. 정신병원 및 정신보건센터 같은 게 생겨서 거길 가봐라. 거기 좋다. 사람들이 다. 그래서 거기를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나도 새로운 각오로 여기서 제대로 한번 또 치료를 받아보자. 그러고선 데리고 갔는데 이거는 한국하고는 천양지차 차원이 달라요. 예, 그러니까 가면은 일단은 그 책에 제가 썼잖아요. 예, 그런 식으로 일단 교육이 중요하다. 가족의 서포트가 중요하다.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정말 저기 한 거는 무슨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느냐 무슨 이런 가족 역동이라고 보통 우리 얘기하는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이런 접근을 아예 안 하더라고요. 예, 아예 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부모가 무슨 기대를 크게 하고 애한테 부담을 줬네 안 줬네 이런 얘기 한마디도 들어본 적 없어요. 예, 그렇게 하고 이거는 그냥 뇌의 병이다. 예, 우리가 위에 병이 생기면 위장약을 먹고 또 간에 병이 생기면 간장약을 먹듯이 뇌에 병이 생기면 그 약을 먹는 거다. 일단 그렇게 생각해라. 그다음에 처음 부모 교육이라는 거를 하거든요. 거기 가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저는 의료인이고 다 아는 얘기인데도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. 간호사들이 교육을 하는데 부모들은 아무 죄가 없다. 제발 당신 스스로 죄책감을 갖지 마라. Don't blame yourself.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. 예, 당신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. 가족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. 그냥 생기는 거다. 병이라는 게 살다 보면. 그런 거잖아요. 예, 우리가 사실 위암에 걸렸다. 무슨 당뇨병에 걸렸다. 고혈압이 생겼다 해서 그 사람을 욕하지 않잖아요. 예,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. 저희 아이가 3알씩 먹는 약인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이거 참 의사로서 하기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약 관리를 잘못해갖고 제가 제 약인 줄 알고 그 약을 먹었어요.
근데 새알을 먹는 약을 저는 4분의 1을 먹었어요. 어쩌다 보니 저는 그게 제 그 부정맥약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그리고서는 거의 이틀을 일어나질 못하겠더라고요. 말도 잘 안 나오고 막 어지럽고 메스껍고, 그래서 뭐 하루는 거의 죽은 사람처럼 그냥 자고, 그 다음 날도 거의 제대로. 근데 그 약을 3알씩 먹는단 말이에요. 애는 매일. 예. 그러고서는 너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운동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러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. 내가 먹어보니까. 그래서 저는 애가 먹는 약을 다 먹어봤어요. 그 다음부터 다 먹어봤는데 이거는 도저히 안 돼. 예.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얘기합니다. 그 두꺼운 털 외투를 2벌을 3벌을 껴입고 그걸 물에 푹 적신 다음에 그거를 땅땅 얼려서 입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, 이렇게 표현을 해요. 약이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. 그러니까 정신질환자한테 너 약 잘 먹어라, 또는 뭐 약을 네가 약을 먹어서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몸을 움직여서 더 좋은 삶을 누리려고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. 굉장히 힘들어요.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. 예, 정말 예를 들어서 약을 우리 1년이 365일이니까 그러면 뭐 10년이면 3,600일이잖아요. 그러면 3,600분의 1씩 좋아지는 거예요. 매일. 그러니까 그건 눈에 안 보이죠.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좋아진다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. 그리고 그걸 먹어야 돼요. 네, 하나님이나 무슨 무당이나 무슨 내면 아이를 믿으면 안 되고 약을 믿어야 돼요. 약을. 네, 정말. 근데 이런 얘기를 저는 뭐 이런 인터뷰를 보시면은 저는 의사니까 저런 소리를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. 회복된 사람 중에는. 근데 저희 아이는 망상을 이겨냈어요. 극복했어요. 예, 어느 날 그러더라고. 아빠, 사실은 내가 믿고 있던 그 프로젝트라는 건 없었는지도 모르겠어. 그런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. 예. 난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. 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한 1, 2년 지나서는 옛날에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큰애는 자기 뇌가 왜 이런지 알아보고 싶다고 그 코그니티브 사이언스, 예, 인지과학 했습니다. 인지과학 했는데 인지과학이라는 게 그 커리큘럼이 네 개로 나눠져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철학, 언어학, 컴퓨터 사이언스, 그 다음에 생물학, 뭐 아마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그 중에 3가지를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얘는 링귀스틱스가 그렇게 좋다고. 그래서 얘가 그 언어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거를 나한테 좀 물려받은 부분이 있나 보다, 그렇게 짐작을 했었죠. 예.